자, 각 물음이 독립적이므로 물음 2만 보겠습니다. 자, 물음 2는 판매 후 리스인데 이 판매 후 리스와 판매형 리스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스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매형 리스는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가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죠.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제 리스 제공자인 경우에 금융리스인데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를 하는 이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리스 제공자예요. 반면에 판매 후 리스는 판매를 한 후에 다시 리스를 이제 해서 쓰는 것을 말하므로 이 판매자가 리스 이용자입니다. 판매형 리스하고는 전혀 다르죠. 판매형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금융리스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판매 후 리스는 이제 리스 이용자가 그러니까 판매한 후에 어떤 자산을 다시 리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경우니까 리스 이용자가 판매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매형 리스하고 판매 후 리스는 사실상 이 판매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리스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판매형 리스나 판매 후 리스는 구매자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무조건 일반 리스처럼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판매형 리스는 리스 제공자,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 후 리스는 리스 이용자, 마찬가지 판매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일반적인 리스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 판매형 리스나 판매 후 리스나 모두 다 이 판매자는 사실상 이 판매 수익을 올리죠. 그래서 판매형 리스 같은 경우는 이 리스 제공자가 판매를 하면서 리스 제공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판매 수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이 리스에 대한 내재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율을 낮춘 동시에 판매 수익을 높여서 어떤 이익 조작을, 판매 시점에서의 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하기 위해서 이익 조작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아닌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매형 리스는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서 판매자가, 즉 리스 제공자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내재 이자율이 아닌, 리스의 내재 이자율이 아닌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모두 했었죠. 판매형 리스는. 자, 판매 후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 이용자가 판매를 한 후에 다시 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자산의 처분과 관련해서 이 처분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계속 이용하는 건데 판매한 후에 다시 리스를 해서 쓰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어떤 판매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처분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익 조작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서에서 이런 이제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 후 리스는 판매하고 리스를 각각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주 대안이 이거 지금 10%의 현가계수가 쭉 주어져 있고, 자, 주 대안이 X1년 초에 장부금액 746200인 항공기를 주민국에게 공정가치 82100에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82100 공정가치만큼 현금이 유입됐겠죠. 그래서 현금 82100 차변에 기입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장부금액 746200이 이제 차감되겠죠. 그래서 항공기 순액으로 장부금액으로 746200 대변에 기록해서 제거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차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75,000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판매를 통해서 처분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처분이익 75,000원만큼. 그래서 이 판매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판매한 후에 다시 또 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항공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은 변화가 없는데 처분이익을 인식함으로써 이익 조작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판매 후 리스에서는 어떤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리스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금융 리스 계약이고 리스 기간 3년이에요. 그래서 고정 리스료 30만 원을 3년 동안 매년 말 지급하고 종료 시점에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 종료 시 예상되는 잔존가치 10만 원 중에서 주 대안이 6만 원을 보증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 이용자, 판매자인 리스 이용자가 이 리스 기간 3년 후 10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잔존가치 금액이 6만 원이죠. 자, 정액법 상각이고 내재이자율 리스 주민국 리스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 10%입니다. 지금 주 대안이 판매를 하고 다시 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 대안이 리스 이용자입니다. 주민국이 리스 제공자죠. 구입을 한 후에 리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 10%고 주 대안도 이를 알고 있다. 자, 보면 이제 이 리스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3년간 리스 기간 3년간 매년 말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야죠. 그래서 30만 원을 내재이자율 10%로 할인해 가지고 현재가치 구하면 연금 현가계수 10% 세기간 연금 현가계수 2.4869 적용해야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2.4869 적용해 가지고 리스 부채를 계산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리스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이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서 6만 원을 보증했는데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므로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금액, 예상되는 금액이 없죠. 보증 잔존가치보다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더 크므로, 그래서 잔존가치 보증에 따른 지급 예상액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를 그냥 746070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난 후에 다시 리스를 이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 리스 부채는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서 746070 계산했죠. 리스료 현재 가치 계산해 가지고 746070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도 같은 금액을 인식하게 되죠. 물론 이 리스 이용하는 입장에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 리스 부채와 동일한 금액의 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와 리스를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 판매자이면서 리스 이용자인 주 대안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은 변한 게 없는데 형식만 판매로 인해서 처분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이익 조작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는 이 판매 후 리스에서 판매자, 즉 리스 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된다면, 자, 사용권 자산을 측정할 때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용권 자산을 측정할 때, 이 금액을 측정할 때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사용권 자산을 측정한다는 거죠. 자, 지금 항공기의 종전 장부금액은 746200이에요. 746,200. 자, 그런데 그거를 공정가치 821200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자, 공정가치 중에서 장부금액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만 사용권 자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얼마로 바꿔야 되느냐. 자, 이 금액 곱하기 몇 분의 몇? 공정가치 821200분의 장부금액 746200. 이 금액 계산해 가지고 계산된 금액만 사용권 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용권 자산을 종정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67793이죠. 계산된 금액 요게 67793입니다. 67793이 맞죠? 67793이. 자, 지급해야 될 리스 부채는 이게 조정할 금액이 없죠. 이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만 종정 장부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액만큼 처분이익이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처분이익이 686이라는 거죠. 686이. 그러니까 차변 대변 그냥 일치시키면 됩니다. 사용권 자산만 공정가치분의 장부금액 비율대로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가 측정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처분이익을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익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분이익 구할 때 기본적으로 처분이익은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서 구하죠. 항상 처분이익 구할 때는 지금 처분금액 82100 장부금액 74600이죠. 그래서 그 두 금액의 차익이 기본적으로 처분이익인데, 자, 리스 부채하고 사용권 자산의 차액, 아까 여기 계산된 이제 이 두 금액의 차액이죠. 두 금액의 차액이 사실상 미실현 처분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현 처분이익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아까 여기 회계 처리에서 계산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자, 구매자의 관점에서는 일반 리스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 채권 지금 보면 이 리스 제공자 주민국 관점에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리스 채권이죠. 그래서 기초자산 공정가치 82100 요 금액만큼 리스 채권으로 인식됩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구해보면, 자, 주 대안의 관점에서는 일단 처분이익이 686이만큼 인식되고, 그 다음에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인식해야죠. 그래서 기초 리스 부채 금액 곱하기 내재 이자율, 유효이자율 10%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46070 곱하기 10%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해야죠. 그래서 여기 두 금액의 차액, 그다음에 리스 기간 동안 상각하기 때문에 리스 자산을 반환 다시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 동안 상각해야죠. 그래서 두 금액의 차액 나누기 3년에서 감가상각비 인식해서 빼면은 이게 이제 주 대안의 관점에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주민국 관점에서는 주민국은 리스 채공자이기 때문에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이 인식되죠. 그래서 기초 리스 채권 금액 82100 곱하기 내재 이자율, 유효이자율 10%에서 이자 수익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큰 흐름을 정리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계산은 직접 해서 보지 말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X1년 말 리스 채권 리스 부채 금액들은 기초 리스 부채 리스 채권 금액에다가 내재 이자율 즉 유효이자율 10%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곱하기 1.1 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자, 고정 리스트 30만원 빼면은 각각의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금액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는 아까 여기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회계 처리 금액이 이제 이 금액이 나오죠. 이 회계 처리입니다. 이게